제 유튜브 채널에 이 구슬쌤 동영상이 떴는데 이 동영상 제목을 보면 I'd like to discuss about 쓰지 마세요. 방심하면 실수하기 쉬운 표현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실수하기 쉬운 그런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는 저의 영어 채널인데요. 제가 저희 영어 채널에서 거의 1000개 가까이 영어로 동영상을 찍었어요. 저 영어 채널 영어 동영상에서 이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실수를 고치려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해요. 제가 이 동영상의 링크를 아래에 걸어 놓을 테니까 꼭 이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세요. 그리고 저도 이 구슬쌤 선생님의 동영상을 굉장히 자주 보거든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제가 이 동영상을 어떻게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동영상에서 얼굴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나오는 사람이라든가 코로나 마스크 말고 얼굴 가리는 마스크 있잖아요. 그런 마스크 쓰고 나오는 사람이나 이게 자신의 얼굴을 다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 동영상을 어떻게 해서 우연하게 보게 되었어요. 이 동영상 보니까 정말 악의적이에요. 이 유튜브 이걸 만든 사람의 인성이 진짜 악의적이에요. 그럼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때 월드스타로 미국 진출을 시도했던 가수 비의 영어 선생님으로 인지도를 얻기 시작한 이윤진. 지난 2010년에는 배우 이범수와 결혼, 슬아의 아들과 딸을 출산하고 자녀들과 종종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윤진은 여배우에 비견될 만한 화려한 외모도 외모지만 놀라운 스펙으로 더 유명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춘천 MBC 아나운서, OBS 경인TV 아나운서로 활동하다 캐나다 브리시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어학까지 수료한 그녀는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까지 원어민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다녔죠. 거기다 비 외에도 과거 마이클 조던, 베컴 등 유명 운동선수들의 통역을 역임했다는 사실까지 언급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어필한 바 있는데요. 영어 실력과 통역 실력은 별개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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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통역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어 실력과 통역 실력은 조금은 연관이 있지만 완전히 달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통역 실력과 영어 실력은 조금은 연관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통역 실력과 영어 실력은 달라요. 이 사람은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왜 다른지는 곧 말씀드릴게요. 이윤진은 본인 피셜 국제회의 통역사로 우리나라 5급 공무원 외교관 양성기관인 국립외교원에서 강연한 사람치고는 민망한 수준의 영어 실력을 보여주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거 이화여대에서 진행된 패션 브랜드 토리버치 사장의 강연에서 호스트로 진행을 맡게 된 이윤진. 이날 행사가 촬영된 무편집본 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됐고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윤진은 순간적으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통역사의 자질임에도 불구하고 단어를 생각해내지 못해 인터뷰이가 대신 알려주는가 하면 They are taller than you. 행사를 진행하는 내내 버벅거리고 질문자의 질문도 제대로 번역하지 않는 등 토리버치 씨의 디자인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철학? 디자인 철학이요. 디자인 철학. What's your design philosophy? 전문 통역가가 맞는지 의구심을 자아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How did you know that?을 How did you knew that?로 질문하는 중등 문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제 오류까지 범하며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하다 보면 문법 틀리는 거는 부지기수예요. 네이티브 수준으로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엉터리로 말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영어도 엉터리로 말할 수 있고 우리말도 엉터리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동영상을 찍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동영상을 찍고 나서 편집하면서 보면 우리말이 잘못된 거 굉장히 많고요. 발음이 뭉개지는 것 정말로 많고요. 자기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영어 실력과 통역 실력이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요. 일단 번역 실력과 영어 실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영어를 잘한다고 여러분이 한글로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아주 뛰어나게 잘한다고 한글도 아주 뛰어나게 잘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영어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한글로 번역을 잘하려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번역을 해야 실력이 키워져요. 그건 영어 실력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번역 실력이 되는 거예요. 통역도 마찬가지예요. 통역을 굉장히 오래 해보고 또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 통역을 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영어로 말을 할 때는 영어로 생각을 하고요. 한글로 말할 때는 한글로 생각을 해요. 한글로 말할 때는요, 영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요. 영어로 말할 때는 한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말을 할 때는요, 한글이 하나도 생각 안 나고요. 한글로 말을 할 때는 영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만약 영어로 말하면서 한글을 생각할 수 있다면요, 미국이나 캐나다의 교포 2세들은 모두 다 동시 통역가가 되거나 아니면 훌륭한 통역사가 되겠네요. 불가능해요. 정말로 많은 통역의 경험을 쌓게 되면요, 상대방이 영어로 말을 할 때 그게 영어로 안 들려요. 그게 한글로 들려요. 이해되십니까? 상대방이 한글로 말할 때 그게 영어로 들려요. 정말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 통역할 때는 상대방이 영어로 말하면 그게 자기한테는 한글로 들리고 상대방이 한글로 말할 때는 그게 영어로 들려요. 그 정도 상태가 되어야만 통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지에 이르려면요, 영어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우리말도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엄청난 경험을 쌓아야만 영어로 들으면서 우리말을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말을 들으면서 영어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단계에 이르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호모 디우스를 다 읽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famine, plague, war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숫자도 붙이고 이렇게 읽거든요. 이렇게 읽는 이유는 내용을 외우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도 쳐놓고 rain in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famine, plague, war를 이렇게 또 구분해놨고 또 incomprehensible에다 동그라미 쳐놨고 uncontrollable에도 동그라미 쳐놨고 force of nature, manageable, challenges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또 더 나가보면 이 중간에 연도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어 놓기도 하고 이런 걸 왜 이렇게 해놓냐 그러면 내용을 빼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을 읽으면서 내용을 빼먹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읽을 때는 여기 숫자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4분의 1, 10분의 4. 이게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붙여놓는 거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고. 이걸 어떻게 읽느냐 그러면 이거 중간에 이게 단어도 표시해놨잖아요. 아, 이 사람이 리센드라는 단어를 썼구나. 트랜센드라는 단어를 썼구나. Human agree to give up meaning in exchange for power. 이런 문장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갖고 온 거거든요. 본문에 갖고 와서 이걸 한 번 더 써보는 거예요. 그 문장을 외우기 위해서 또는 이해하기 더 깊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숫자도 붙여놨잖아요. immortality, bliss, divinity.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제가 읽을 때는 이걸 한글로 번역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 영어 그 자체로 읽고 영어 자체로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한글로 번역 못해요.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제가 이걸 하루에 보통
작게 읽을 때는 50페이지에서 많게 읽을 때는 진짜 100페이지까지도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읽어도 그걸 번역을 해서 읽는다 그러면 불가능해요. 번역을 하면 하루에 20페이지, 30페이지 읽기 힘들어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거든요. 제가 이걸 번역을 할 때는 이걸 읽으면 이걸 영어로 읽어요.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는 게 번역을 할 때는 이게 영어로 안 보이고 한글로 보여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을 때는 이게 한글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어로 보여요. 그러니까 번역 모드와 영어 모드는 내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게 달라요. 제가 번역을 1996년부터 번역을 일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번역을 하다 보면 영어를 보면서 동시에 한글을 생각하고요. 한글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또 영어로도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번역을 해야 그 정도 경지에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동영상 보면 영어로 생각해서 그걸 한글로 번역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번역 일을 하거나 통역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 불가능해요. 영어로 글을 쓰려면요, 영어로 생각해야 돼요. 한글로 생각하고 영어로 번역하려면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전문 번역사가 아니라면 한글로 생각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번역했다고 치더라도요, 그거 제대로 된 영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려면요, 영어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한글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려면요,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전문 통역사가 아니라면 한글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 못해요. 영어로 생각해야 가능해요. 중요한 거는 영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어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영어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면요, 영작은 저절로 돼요. 영작은 저절로 되는데 영어로 말하기는 또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영어로 말하려면 혀가 꼬이면 안 되잖아요. 저는 번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 단어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단어 못 써먹어요. 왜냐하면 발음을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뜻만 알면 번역할 때는 필요 없거든요. 많은 단어를 알지만 그 단어를 못 써먹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발음이 안 되고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문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문법을 잘 알아요. We will discuss about complex number.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영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은 이 문장이 약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문법 배울 때 discuss 다음에 목적어에 전치사를 안 쓴다고 배웠잖아요. discuss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없이 그대로 봤거든요. 그래서 we will discuss the complex number 또는 여기에 관사를 빼고 써도 상관없어요. 물론 이렇게 쓰는 게 정답 맞아요. 정답이 맞는데 discuss 다음에 이 관사를 안 쓴다는 걸 알지만 이 discuss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talk about라는 단어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 문법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실수하거든요. 이런 실수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말할 때 이런 거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말할 때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문법에 딱 맞게 번역할 수 있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We will meet in this evening. 이거 틀린 문장 맞아요. 이거 틀린 문장 맞는데 왜 이런 문장을 쓰게 되냐 그러면 We will meet in the evening. 이런 문장이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려면 여기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이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 자체가 부사가 돼요. 이렇게 고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안 고치고 이렇게
틀리게 써도 영어로 의사전달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물론 자신이 틀린 거 깨달으면 수정하는 게 좋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 한 번만 깨달으면 바로 수정이 돼요. 바로 수정이 되는데 이 디스커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여러 번 연습하고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전치사 없이 바로 말이 나오더라고요. 문법 이렇게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의사전달하는 게 문제예요. 처음 영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너무 맞다 틀리다에 관심을 두는데 중요한 거는 맞다 틀리다, 문법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법은 말을 하다가 보면,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쳐져요. 그래서 영어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원서를 다양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빨라요. 문법 맞다 틀리다 그것에 목매이지 마세요. 내 의사 전달하는 게 더 급해요. 영어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지고 다양한 문장을 외우면 글쓰기, 말하기 저절로 됩니다. 처음에 틀리던 문법, 글을 계속 쓰고 말을 계속 배우면 자연스럽게 고쳐집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배우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틀리는 것은 우리가 배울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많이 틀리는 것을 즐기세요.